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 여행 영상을 찍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지가 영상일기입니다. 브이로그를 하죠. 영상일기를 올린 지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작년 7월인가 8월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장르를 올리고 싶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채널이 아니라 제 영상일기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를 계속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장르가 한 뭐 몇 개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었죠. 재생 목록을 지금 4개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유튜브 이제 저 영상일기를 이제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뭘 하실지는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아마 제가 올리는 이제 장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제목 분류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르라는 거는 촬영 환경을 얘기 드립니다. 촬영 환경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행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 제일 중요한 장비는 카메라죠, 그죠? 촬영 장비인 카메라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올릴 때 사용하게 되는 이제 카메라는 뭐 같이 써도 됩니다. 액션 5로 써도 되지만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한편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죠? 고통스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중간에 관도 모르지만은 계속 하신다면은 본인이 즐겨 올리는 촬영 환경에 맞는 장비와 카메라죠. 그리고 기타 장비를 이제 마련하셔서 하시는 것을 훨씬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한 개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옛날에는 스마트폰 한 개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요즘 워낙 강력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건 한 4년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한 시간짜리 한 편을 촬영해서 편집까지 끝내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어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작업해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비를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장비를 사서 사용해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아 가지고 뭐 저는 또 당근이 내리는데 파는 걸 저는 잘 못합니다. 뭐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집에 뭐 쌓여 있습니다. 돈이 아깝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오점 액션 5 가지고 여행 영상 혹은 애기들 노는 거 이런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영상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놓고 설명을 하거나 내지는 수공구로 가구를 만드는, 다시 목재를 가공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또 요리 영상을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리 영상을 올리거나 그때에 이제 적합한 촬영 장비와 그리고 관련 장비, 그때 사용하는 추천드리는 카메라와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원래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해보니까 세 가지는 필요가 없더라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거기 적절한 카메라가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탠드입니다.
촬영 스탠드. 스탠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설명하기에는 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카메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소니 AX700 캠코더입니다. 캠코더. 일단은 뭐 카메라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옛날에 필름 시대 때 카메라는 이제 최고봉은 뭐 캐논이었죠, 그죠? 캐논이었습니다. 캐논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브랜드가 있었는데 캐논이 독보적인 존재였다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니가 완전히 천하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니가 이제 독보적인 존재. 캐논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지금 뭐 캐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름 시대 때 과거 색감이나 이런 데에 대한 향수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니가 어느 정도로 독보적이냐 하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건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짐작하시는 대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촬영할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인 영화를 촬영할 때 전부 디지털 카메라를 씁니다. 필름 카메라가 없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십년 됐는데 근데 그 어느 제품이냐 소니를 씁니다. 소니가 거의 뭐 천하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끝난 거죠. 영상기라 그러죠. 영상기 영화 촬영에 이제 소니 카메라를 쓴다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니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카메라를 살 때 이제 캐논을 고려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난 뒤에는 캐논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소니에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선택하는데 한 3, 4년 걸렸습니다. 이거 선택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DSLR을 살라고 그랬죠. 디지털 카메라 이제 뭐 DSLR을 살라고 뭐 A7 C니 뭐 소니에서도 많습니다. 캐논에서도. 근데 일단은 캐논은 배제했습니다. 소니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DSLR을 살라고 그랬는데 뭐 워낙에 다들 쓰니까 뭐 그거 괜찮은 거 하나 적당한 가격에 뭐 하나 사서 쓰면 되겠지 했는데 의외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이제 근데 가격은 싸지 않아요. 본격적인 이제 카메라를 사면은 보통 뭐 아주 저렴한 거 사서는 일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목적에 맞는 걸 살려고 보니까 미니멈 250대는 다 넘어가더라고요. 최소 200만 원 이상. 그런데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 200만 원이나 써가지고 샀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 목적에 안 맞다. 장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목적이 안 맞으면은 또 사야 돼요. 하나 더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 카메라는 뭐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가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러면은 안 맞았느냐. 첫 번째 발열입니다. 발열이 뭐 사면은 뭡니까? 지금 당장 저는 영상을 거의 대부분 풀 HD로 찍지만은 그건 지금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4K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카메라를 살 때 당연히 4K를 충분하게 이제 받쳐주는 카메라를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4K를 촬영하면서도 발열이 없는 카메라는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액션 카메라, 오즈모나 이런 카메라들은 이제 발열 문제를 거의 해결했죠. 발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액션 카메라의 대명사는 뭡니까? 고프로였어요. 근데 고프로 회사 망했죠. 완전히 거의 망했습니다. 지금 파산 직전이죠. 왜 파산 직전이냐? 발열 때문에 그래요. 뭐 화질 좋고 고프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발열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발열이 나면 오래 못 찍습니다. 촬영하는데 뭐 10한 5분 있다가 카메라가 꺼져버려요. 왜냐면 열 때문에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야 30분 찍고는 꺼지는 거. 그런 카메라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열 문제가 없는 카메라를 딱 선택을 하니까 시중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DSLR 카메라의 8, 90%는 다 없어져요.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촬영 시간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촬영 시간이 짧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용량의 한계. 그 배터리가 전부 외장형이죠, 그죠? 외장형인데 외장형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외장형인데 DSLR은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 배터리를 의외로 많이 먹어요. 4K 되면 더 많이 먹죠. 왜냐면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이 뭐 30분 뭐 이래요. 뭐 길어야 뭐 1시간, 2시간.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공 수공구로 가구 만드는 영상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어요. 아침부터 찍기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짬짬이 찍는 거죠, 이제. 연속으로 찍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배터리가 최소 미니멈 그래도 논스톱으로 3시간 이상은 버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시피 해요. 그 두 번째 또 촬영 시간이 짧은 이유는 뭐냐면 발열 때문에 많은 카메라들이 연속 촬영 시간을 딱 제약을 둬놨어요. 30분,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딱 제약을 둬.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카메라의 특성상 열이 나기 때문에 4K로 한 30분 정도 촬영하면은 이제 카메라의 이제 전자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일부러 30분 지나면 꺼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또 이제 결국은 발열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서너 시간을 논스톱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그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 부분을 딱 고려를 하고 나니까 250만 원짜리 언더 카메라는 싹 다 사라졌어요. 뭐 대부분 카메라가 다 사라졌어요. 사면 안 되는 카메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열 문제가 이제 장시간 촬영이 이제 해결된 카메라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카메라가 있냐? 그 소니에서 이제 나오는 시네마 시리즈. 다시 말해서 본격적 영화 촬영 카메라는 뭐 당연히 그 두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영화 촬영에 사용되니까. 그 FX 시리즈죠, 그죠? FX 시리즈가 보면 제일 낮은 게 FX3, 그 다음에 6, 9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FX3는 뭐 FX라고 보기에는 제가 좀 뭐 한 것 같아요. 6부터가 이제 진짜 FX인데, 그 FX 6, 9 이런 제품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 발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장시간 촬영, 서너 시간 촬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영화 업계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FX6 같은 경우에는 영화 아바타에서 상당 부분을 FX6로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겠죠, 아마. 그러니까 뭡니까? 영화 촬영하면 며칠씩 뭐 하루에 그 논스톱으로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한 30분에 1시간 찍다가 끄집으면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제 FX6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발열 문제 이슈가 없느냐? 안에 팬이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팬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쿨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FX6를 살라 그랬어요. 진짜로. FX6를 살라 그랬는데 가격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봤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또 목표 지상주의라고 한번 저는 목표를 정하면은 진짜 병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2천만 원 주고 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찾는 요구하는 성능을 다 만족하는 카메라가 FX6 혹은 9이었기 때문에, 뭐 9은 한 4천만 원 하죠, 그죠? 열받아가지고 이씨가 한 4천만 원짜리 사버릴까 이랬는데,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9 같은 경우는 진짜 큽니다. 그래서 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랬을 때 찾았는 게 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캠코더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어떻게 된 게 카메라가 그 옛날에 캠코더 시절에 캠코더보다도 이제 캠코더보다 성능이 내려갔냐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캠코더 사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급선해서 캠코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다가 이제 뭐 캠코더가 진짜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좋아요. 그러다 이제 소니에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하이엔드급 중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소니 AX700이에요. AX 맞나? 소니 FDR AX70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이냐 하면은 그 캠코더 중에서는 이게 그 제일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FX 시리즈로 변해요. 더 이상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낮은 등급이 있어요. 낮은 등급 하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자, 제가 찾는 조건이 있습니다. 찾는 조건은 자, 저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발열이 없어야 됩니다. 발열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촬영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줌 기능이 강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요리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리 영상을 찍으면은 액션 카메라 오즈모 같은 카메라는 줌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오즈모 액션 5에는 있습니다. 한 배에서 두 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공구 예를 들어 요리를 찍는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요리 바짝 떼야 되죠. 접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김이 서리죠. 요리에서 김이 나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멀찌감치 떨어놓고 이제 줌해가지고 요리를 클로즈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줌 기능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수공구로 이제 그 가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톱질하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줌을 쫙 당겨가지고 촬영해야죠. 그래서 줌 기능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줌 기능이 이제 강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리모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업을 예를 들어 수공구로 이제 가구 만들기 촬영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이제 카메라를 스탠드에 장착을 합니다. 스탠드에. 지금 말씀드리는 장르에서는 반드시 요리가 됐든 내지는 무슨 제품 설명이 됐든 카메라 무조건 스탠드에 장착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카메라를 껐다 켰다 자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리모컨으로 줌인 줌아웃도 하고 촬영도 하고 스탑도 하고 포즈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리모컨이 있는 카메라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진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는 있죠, 그죠? 얘는 이거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촬영하다가 포즈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리모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4K가 되죠, 그죠? 4K 촬영이 돼야 된다. 4K가 돼. 다시 이제 4K 촬영에서 발열도 없어야 되고 촬영 시간도 논스탑에 3시간 있어야 되고 줌이 있어야 되고 리모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카메라를 딱 찾아보니까 왜 그러느냐?
저가 제품, 이게 저가입니다. 이게 또 200, 한 2, 30만 원 해요.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250만 원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가 제품에서는 얘만 살아남고 얘 위로 올라가면 FX 시스로 바로 갑니다. 1800으로 훅 뛰어버립니다. 훅 뛰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한 2년 전에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말 사랑스러운 카메라예요. 100% 만족합니다. 100%. 100% 만족하는데 이게 뭐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카메라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카메라인데 제가 카메라 완전 문외 아니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렌즈가 제가 봐서는 잘은 모르지만 프로페셔널 렌즈예요. 렌즈가 상당히 고성능 렌즈입니다. 고성능 렌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낮은 등급이 있어요. 요거보다 낮은 등급은 가격도 반도 안 해요. 절반도 안 하는데 그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얘는 보면은 이제 커버를 따로 씌워야 돼요. 근데 그 카메라는 카메라 파워를 딱 켜면은 커버 이제 셔터 안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버가 딱 닫힙니다. 닫히다가 카메라 파워를 켜면 자동으로 커버가 샥 열려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제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이게 렌즈 때문이고 렌즈가 그 카메라는 싸구려 조잡한 렌즈고 얘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본격적인 렌즈, 전동 렌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즈가 굉장히 심각한 렌즈가 붙어있다 이 말이죠. 칼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이거 렌즈를 보호하기 해가지고 이거 보호캡도 샀습니다. 이게 돌리면 열립니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만 얼마 주고 샀고 요거는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만약에 이 카메라를 사시면은 반드시 뭡니까 렌즈 보호 커버 캡을 사십시오. 유리 캡을 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끼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렌즈가 보호되겠죠. 안 그러면 렌즈 스크래치 나거나 손상 입으면 이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 하나 더 있네요. 그 LCD가 커야 된다. LCD가 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유튜버 촬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이제 내가 이제 상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LCD 화면에서 내가 이제 앵글을 잡으면 되는데 이제 내가 촬영을 P4채인 경우에는 촬영 잘 해놨는데 뭡니까 나중에 앵글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카메라의 이제 화면을 내가 보면서 촬영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DSLR 카메라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만족스러운 게 잘 없어요. 근데 얘는 LCD가 큽니다. 크죠, 보시면 이 뚜껑 닫아서 그렇다. 큼지막합니다. 큼지막하고 그리고 또 플립도 돼요. 플립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셀프 촬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도 얘가 유일하게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카메라는 얘밖에 안 남습니다. 얘 아니면 1800만 이상, 18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발열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얘는 열 아예 안 납니다. 얘는 그 열 걱정을 뭐 일주일 밤낮 촬영해도 상관없어요. 열 문제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 시간 제가 512GB짜리 이제 그 SD카를 넣어놨는데 512GB가 뭐 됩니까? 4K로 하면 100시간, 70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죠. 모니터로. 그 촬영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얘는 아예 없습니다. 네 맘대로 촬영하시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수공구로 촬영할 때는 논스톱으로 6시간, 7시간 촬영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줌 기능은 뭐 당연히 강력합니다. 여기 보면 줌 버튼 있죠. 좀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넘쳐납니다. 줌은.
넘쳐나고 저는 이거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기 너무 크죠, 그죠? 그다음에 리모컨은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전용 리모컨이에요. 전용 리모컨하고 4K 촬영되는데 이제 그 4K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4K 촬영을 해보니까 4K 30프레임이 한계더라고요. 뭐냐면 4K 60프레임 넘으면 왜 되느냐? 편집을 못해요, 편집을. 그 파일도 너무 커지고, 그 설사 편집이 이제 고성능 PC를 사서 편집을 하더라도 파일이 너무 커집니다. 1시간짜리 한 편이 뭐 수십 기가바이트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FHD도 저는 30프레임으로 내려서 60프레임 하다가 결국은 저는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 FHD 60프레임, 30프레임 하든지 4K 30프레임인데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떡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제 모니터링 LCD도 끝내주죠. 끝내주고. 그리고 배터리가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대가 나오는 배터리 요겁니다. 요건데 저는 이제 따로 샀습니다. 따로 사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이제 장시간 배터리입니다. 용량이 한 30% 큰데 용량은 한 2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얘 장착하면 어느 정도다. 배터리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6, 7시간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왜냐면 배터리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었나 한 3년 동안 그래서 거의 뭐 이거를 쓰는데 더구나 저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2개를 샀습니다. 이거 살 때 잠시만요. 이거는 원래 따로 나오고 요 2개는 제가 따로 산 거죠. 샀는데 이거 2개면은 배터리가 넘쳐납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뭐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액세서리로 요게 이제 충전기입니다. 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꽤 비싼데 이거 진짜 사는 게 좋아요. 이거 사는 게 좋습니다. 뭐 지저분하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를 또 다이렉트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끼워 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충전 속도도 되게 빠르고 열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충전기. 소리가 묽어지지 끝내주게 만듭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가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얘로 바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충전은 거의 제가 이제 전용 충전기 아까 그거로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무슨 마이크입니다. 무슨 마이크. 이것도 이제 소니 순정이에요. 소니 순정이 여기에 장착해서 쓰는 건데 성능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소니가 물건이 진짜 괜찮아요. 소니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가요, 이게. DJI 무슨 마이크를 제가 사용해 보면은 2시간을 채 못 가더라고요. 무슨 마이크가. 근데 얘는 왜 만들어놨는지 무슨 마이크 한번 충전하면은 거의 막 하루 종일 아침에 무슨 마이크 쓰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무슨 마이크에 배터리가 안 떨어져요. 얘는 이제 수신기고 얘가 이제 송신기인데 이를 이제 목에 차고 얘를 이제 그 카메라에 장착하면 되는데 이게 또 카메라에 이제 전용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별도의 선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근데 아날로그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이거 안 쓴지 꽤 되었어요. 왜 안 쓴지 꽤 된 게 뭐냐면 소니가 정말 끝내주는 게 마이크 성능이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마이크 성능이 소니가 얼마나 좋냐 하면은 어떻게 없더라. 소니가 마이크 성능이 진짜 대단히 뛰어납니다.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굳이 무슨 마이크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그냥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순정 마이크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쓴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순정 마이크를 쓰면 이게 굉장히 얘가 막 지향성이 끝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실에서 뭐
제 작업실 영상 보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차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밖에 사람 소리 다 들리거든. 근데 카메라는 안 잡아요. 마이크 성능이 그만큼 끝내줍니다. 그래서 얘도 또 비싸요. 얘도 또 몇십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얘도 싸지 않습니다. 근데 얘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냥 자체 마이크만 해도 떡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멀리 한 50m 떨어져서 촬영해야 되는 그때는 이 필요한데 제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안 사시고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은 그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 이제 장시간 배터리 한 두 개,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두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 세트는 제가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보호대 요거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SD 카드가 이제 큰 사이즈로 두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한 개만 넣어놨죠. 근데 여기 이제 터프 소니 정품입니다. 터프 512GB짜리를 샀는데 이 비싼데 이게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그런데 요즘 뭐 작은 거 마이크로 SD는 512기가 얼마 안 하죠. 한 5, 6만 원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 주고 사느냐. 그거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반드시 이걸 쓰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파일이 안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촬영을 하루 종일 하는데 파일이 깨져 있더라 이러면 미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절대 안 깨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파일이 안 깨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촬영하고 나는데 PC로 옮겨야 될 때 옮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순식간에 옮겨요. 한 뭐 100기가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SD 있으면 진짜 한 세월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꽂힙니다. 두 개가 꽂히기 때문에 전문 촬영하는 분들은 뭐 두 개 사서 두 개 꽂겠죠. 근데 한 개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두 개 꼽혀요. 뭐 두 개 꼽으면은 뭐 거의 무한대로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러면 이 카메라가 정말 꿈의 카메라 아니냐. 그리고 무게는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돌아다니는 무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들고 돌아다니는 건 오즈모 액션 5 쓰시는 게 됩니다. 충분한데 뭐 굳이 딴 거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실내나 이런 데서 정밀하게 막 줌인해가지고 뭐 요리나 이런 거 촬영 그 스탠드에 설치해 놓고 촬영하기에는 얘가 퍼펙트한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단점이 없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없다면 뭐 1800만 원짜리가 출시될 이유가 없잖아요. 화질이 구립니다. 화질이 보면은 화질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이 이제 영상 일기를 촬영하는데 너무 화질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의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은 전부 거의 99% 전문 작가들이에요. 아예 뭡니까 촬영을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프로 작가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 영상을 찍는 게 직업인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광고 영상이니까 엄청나게 뽀사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카메라만 해도 뭐 디로그 기능도 있어요. 이 카메라 디로그 기능도 있고 ND 필터도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자동 ND 필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제가 일치 안 하잖아요. 왜냐? 저는 그거 안 쓸 거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고가의 카메라 사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카메라가 본격적인 화질이 나오려면은 세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의 세팅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뭐 ND 필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셔터 스피드나 기타 등등 온갖 거 다 조절하고 딜로그 하고 뭐 나중에 뭡니까 편집해서 색상 보정 이래버리면은 시네마 못지않게 촬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 없거든요. 왜
말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같은 일반인은 파워 켜고 레코드 버튼 누르고 땡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 화질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디폴트 화질을 얘기합니다. 디폴트 세팅 크게 하지 않고 전부 자동으로 놓고 찍는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그 속된 말이 아니라 아닌 말로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화질이 더 구립니다. 화질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홈 레코딩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 카메라가 능력이 모자라는 건 절대로 능력이 전문가를 만나서 발휘하면은 그 시네마 카메라의 레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로그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정하고 이러면은.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은 근데 뭐 전혀 목적에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넘쳐난다. 뭐 제 그 제목 영상에서 화질 떨어지는 거 못 보셨지 않습니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요즘 카메라들이 화질은 기본은 다 합니다. 기본은 그 걱정 안 하시대요. 단지 이제 여기에서 다음 등급 여유의 등급 FX6로 넘어가서 1100만 1800만 원짜리 사버리면 완전 영화처럼 나옵니다. 완전히 영화처럼 나오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한 얘기고 우리가 뭐 집에서 뭐 간단한 거 이래 설명하는데 영화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화질이 이제 그닥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 그닥 감동적이지 않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감동적이게 만들 수는 있는 카메라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 경우는 이게 딱입니다. 이게 정말 만족스러운 카메라. 정말 이제 진짜 끝내주는 카메라예요. 단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쉬운 점은 없느냐? 아쉬운 점이 살짝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HDMI 그 출력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풀 HDMI입니다. 마이크로가 아니 미니는 마이크로 아니라 일반 HDMI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메뉴를 이제 이게 메뉴를 세팅하고 할 때 메뉴를 예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로 적으로. 뭐 여기서 그냥 누르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터치 패널이 아니냐? 또 터치 패널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이런 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즘 카메라들은 HDMI 말고 뭐가 나옵니까? USB-C로 이제 출력이 되죠. 근데 그건 없습니다. 왜냐 이 카메라가 나온 지도 꽤 됐죠. 꽤 됐습니다. 뭐 그 이외에는 뭐 불편한 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카메라 이거 절대 주시는 카메라 아닙니다. 이거 뭐 스탠드도 전용 스탠드도 제가 뭐 20만 원인가 23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건 소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의 카메라를 찾으신다면은 괜찮습니다. 저는 100% 만족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왜 그러냐 하면은 요리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화질에 목숨 걸죠, 그죠? 근데 그 정도 화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화질을 만들 수 있어요. 딜로그 촬영이 됩니다. 딜로그가 뭐냐면은 이제 촬영할 때 이미지 센스에 정보를 그대로 저장해 버리는 게 딜로그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느냐? 후보정에서 무한대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센서가 이제 센싱한 그 이미지 영상을 그대로 모든 정보를 손실 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난리 부르스 치면은 그 시네마 정도의 화질이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오즈모 액션 5 프로하고 얘로 거의 99% 정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작업실이 웬만큼 정리돼 가지고 제가 기계를 돌리는 모습, 기계로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오즈모 포켓 3를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앵글이 이렇게 돌아가 주는 게 좋죠.
앵글이 이제 피사체 추적을 하는 게 좋은데, 그때는 이제 요즘 액션 포켓 3가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카메라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제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영상일기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오점 액션 5를 먼저 사시고요. 5 프로를 먼저 사시고 그거 하나면은 거의 뭐 90% 정도는 커버됩니다. 커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일을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사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200 얼마지 한번 볼까요? 200 한 2, 30만 원은 227만 원 나오네요. 그게 싸지 않죠, 그죠? 싸지 않습니다. 근데 사서 사용해 보면은 그 정도 가격 할 만합니다, 진짜. 이게 장착되어 있는 렌즈만 해도 무시무시한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는 ND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단히 제가 봐서 이거는 아마 10년 이상은 더 쓸 것 같아요. 더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리나 이제 주민 줌아웃 해가면서 요리를 촬영한다든가 내지는 수공구로 가구 만들기 이런 그러한 이제 정밀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카메라, 두 번째는 스탠드죠. 사실 조명도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조명도 굉장히 고성능 조명을 샀는데 사고 난 뒤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조명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만 한 35만 원인가 40만 날렸어요. 왜냐하면은 완전 전문적인 광고 영상 촬영할 거 아니면 편집기로 조명을 충분히 대체합니다. 그리고 또 조명은 쓰려면은 몰랐는데 사고 난 뒤에 하는데 최소 조명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한 개 가지고는 조명은 안 돼요. 왜냐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 그림자가 이제 그리고 가급적 3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까도 생각해 봤는데 살 생각이 전혀 그러려면은 굉장히 일이 거창해집니다. 조명 스탠드도 사야 되죠. 제가 사용하는 스탠드가 150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명하고 조명 스탠드를 사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조명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샀는 것 같은 거는 거의 뭐 몇백 와트 돼요. 그래서 아마 조명 3개를 그렇게 켜버리면은 전기세가 무시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조명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무슨 광고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카메라하고 스탠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탠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탠드가 얕볼 게 못 됩니다. 카메라보다 어떻게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작업의 효율이라든가 촬영 퀄리티에 비해서 무시무시한 스탠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